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진작가이자 포토 테라피스트 백승효입니다. 오늘 강의는 한 컷의 사진에 스토리를 담아내라. 제가 마스크를 벗었죠. 여기 방송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 강의를 하고 싶은 이유는 제 메시지, 제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죠. 사진은 이렇게 단어나 키워드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작가의 사진 강의,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사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디퍼런트, 다른, 차별화된, 이건데 그 밑에 검정 글씨로 이게 나와 있죠. 사진가 최초 출연. 이건 뭐냐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일부러 단어로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갔다는 거죠. 세밭이라는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사진가 최초 출연이라는 이 메시지는 뭘 의미하냐면, 제가 사진가 중에서 사진을 제일 잘 찍는다거나 가장 훌륭한 사진작가이어서가 아니고, 제가 이걸 했던 방식은 진정 마케팅이었던 거죠. 사진가인데, 사진가는 많은데 제 명칭이 포토 테라피스트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방송국에서 저에게 추천이 들어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이 이미지, 제 얼굴이 나와 있죠. 15년 전의 저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진을 통해서 힐링이 가능하구나. 이 사진 보세요. 이 사진 속의 눈동자를 보면 열정적인 독수리의 눈빛이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사진을 찍은 지 20년이 된 후였거든요. 사람 사진, 인물 사진을 찍는 작가로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으면서도 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모른다. 타인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와 해석, 분석을 할 수 있으나 나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철학자들도 그랬잖아요. 철학자들도 평생을 나를 찾다가 떠난 인물, 이런 사람을 저는 위대한 철학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이걸 통해서 제가 포토 테라피스트라는 브랜드명을 가져야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자기 이미지가,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도 몰랐던 이미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 이미지와 여기에 저를 설명하는, 제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그 글을 제가 썼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포토 테라피스트 백승효는 피사체와의 교감을 통하여 숨겨진 가치를 찾아냄으로써 차별화된 비주얼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피사체와의 교감. 피사체의 교감인데, 우리는 항상 피사체 하면 살아있는 생물, 사람, 동물,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 풍경,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도 피사체로 보는 거죠. 사진은 보이는 것만을 찍어내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 피사체와의 교감을 통해서 숨겨진 가치를 찾아낸다. 숨겨진 가치. 제가 제 얼굴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바라본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했던 것을 풀어드리는 첫 단계는 뭐냐면, 사진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 나 자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컨텐츠, 물건, 뭐 사물, 음식,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찾아내서 차별화된,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디퍼런트, 차별화된 비주얼 이미지, 그것이 사진이죠. 뭐 그림이 될 수 있지만 사진은 그림과 또 다릅니다. 사진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사진은 사실성, 기록성, 전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 자체가. 그래서 사진은 사실적이에요. 믿게 만들어요. 전달하고 기록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영역, 컨텐츠가 사진입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 이렇게 되면 저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사진은 이 그림만 보면 사람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고 웃음을 지으면서 저에 대한 친근감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이 사진은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그린 사진이에요. 그린 그림이에요. 저도 이걸 보고 좀 실망했어요. 아들이 나를 이렇게 웃기게 바라보나. 근데 이런 이미지. 가운데 사진은 제 중조부님이라고 제가 강의장에서 얘기를 하고, 이 두 장의 사진만으로도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재밌어합니다. 사진은, 강의는 즐거움, 재미와 정보가 동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재미 있어야 돼요. 정보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오른쪽 사진은 사진으로 노는 남자라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 이게 제 명함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사진으로 노는 남자. 이 말이라는 것은 강력하죠. 말이 시가 된다. 그 말이 나를 만들어내요. 그것처럼 그 말 이상,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고 사진 속에 바람을 집어넣었을 때 그 바람이 내 비전으로, 내 꿈으로 완성되는 현실이 돼버립니다. 이게 사진이 매력이죠. 세 장의 사진,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교환에 나오는, PPT에 나오는 모든 사진은 백작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SNS에서 봤던 유명인이 찍었던 사진이 아니라 내 사진. 현재의 시간이 있다면 자기 시간, 나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비즈니스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물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실 거예요. 저도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내가 인물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인물 사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버전업 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35년 동안 그걸 해보니까 나는 사람을 좋아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좋아한다,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런 계기까지가 될 수 있었던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좋아하는 것, 직업은 좋아했는데 아니면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강의를 하는 이 강의장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으로 노는 남자, 저는 지금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제가 줄 수 있는 것, 제가 선물을 드리는 것, 누구에겐가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저에게 긍정적 이미지로 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이런 일들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SNS나 어디에다 이미지로 보여줄 때 그 사람을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과 연관된 도구,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든다면 상대에게, 고객에게, 많은 사람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진의 힘이죠. 자, 이분을 설명하는, 이 두 사람을 설명하는 곳에는 이분이 하고 있는 것이 직업이 아니어도 이분의 어떤 소개를 하거나 설명할 때 그 안에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어떠한 글, 텍스트가 없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진지하고 행복해하고 밝게 웃는 이미지라는 것만 보여주더라도 그 사람을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노래하는 가수 내지는 노래를 지도하는 사람, 색소폰을 불고 있는 사람이 뭐 음악인 내지는 이걸 취미로 하는 사람, 어쨌든 이 두 장 사진과 바로 전 사진의 공통점은 열정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진을 보는 여러분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도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설레이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진이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거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지속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창작자가 무언가를 만들듯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과도 같은 영역에 있는 분들일 겁니다. 소상공인이죠. 강정집의 사장, 커피숍의 바리스타 대표, 플로리스트, 뭐 법무사, 이런 사람들을 제가 책으로 펴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가능성 발견 프로젝트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사진으로, 글로, 한 권의 책 속에 그 책을 보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좋아지기 시작해요. 좋아지기 시작해요. 밑에 글 써 있죠. 브랜딩 이북 출간해서 바이 포토테라피스트 백승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 창작물이고 이 한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저는 이분과 이분들과 긴밀해지는 거죠. 저분들은 언제나 저를 사진과 연관된 일이 있을 때 저를 떠올립니다. 지금도 아주 절친처럼 친하게 지내는 관계죠. 이렇게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백 작가는 인물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풍경을 찍는다고? 음식을 찍는다고? 물건을 찍는다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인물 사진가인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에 필요한 도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렵지 않게 교과서적이지 않은 백 작가의 경험이 우러나는 쉬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제 방식의 사진 찍기 방법에 여러분을 쉽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을 찍고 어느 장소를 찍고 섬을 찍고 섬 사람을 찍고 전문가를 찍고 소상공인을 찍고 음식을 찍고 물건을 찍고 모든 것을 찍을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모두는 하나였다. 모두는 하나였다. 세상 모든 게 하나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찍는 것이나 사람 피사체죠. 물건을 찍는 것 피사체죠. 풍경을 찍는 것도 피사체입니다. 모든 것을 피사체로 보고 그 피사체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랬더니 음식을 찍으면 맛있고 풍경을 찍으면 가고 싶고 사람을 찍으면 만나고 싶게 만드는 사진 찍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업의 컨텐츠는 무엇입니까? 함께 고민해보죠. 며칠 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어요. 여행 중에 어느 식당을 지나는데 저 간판을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튀김 새우예요. 이 식당의 음식은 새우튀김 덮밥이에요. 저기에 새우튀김 덮밥집이나 누구네 가게나라는 그런 글자보다 간판은 작지만 튀김새우 하나를 딱 걸어놓은 저 간판을 보자마자 참 세련됐다, 이런 생각, 그리고 참 맛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됐죠. 이거다. 간판 하나도 사진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나는 이미지를 판다. 물건을 팔지 않는다. 그 이미지라는 것은 가치죠. 가치 있는 것. 그 물건, 음식이 됐던 어떤 상품이 됐던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세련된 사진을 찍었다면 그 물건이 세련되고 내가 갖고 싶거나 뭔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먹고 싶던 사람을 만나든 그런 것이 될 거라는 이미지, 그걸 주는 거죠. 단순히 물건을 팔지 않는다. 이미지를 판다의 이미지는 가치이겠죠. 가치. 음식으로 말하면 유기농 정도 될까요? 믿게 하는 거죠. 그 가치를. 자, 세 장의 사진과 글자를 통해서 세 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뭐냐면, 자, 이 사진 보세요. 피자 한 판이 올곧이 전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피자를 반 자르고 나머지 여백을 두었어요. 그냥 여백을 두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계의 유혹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계의 유혹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감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은 단순히 감각적이고 눈에 끌리는 사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거죠. 다 가지려 하지 마라. 내 것을 내어주고 그 내어준 빈자리에 상대의 것을 합하라. 그래서 하나가 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자 속에 있는 붉은색과 녹색에 대한 그런 느낌에서 강렬함과 신선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은 끄는 힘이에요. 끄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끌게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오늘 내지는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조명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감각으로 찍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흔들리거나 선명하지 않은 사진도 저런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틀림없이 답을 줍니다. 자, 이 사진에 글자가 있어요. 궁합. 이건 동치미와 팥죽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동치미와 팥죽.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은 사람이 어떤 컨셉의 의상을 입고 찍었을 때 그 의상에 맞는 뒤 배경하고 어우러지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톤 앤 매너. 색깔, 질감, 뭐 이런 전반적인 거에다가 어떤 태도, 매너, 태도인데 이게 같이 어우러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고 뭐 내지는 갓을 쓴 양반 행세를 하고 있을 때 경복궁의 배경으로 찍는다면 같이 어우러지죠. 분위기가 맞춰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동치미와 팥죽이 궁합을 맞는다고 했지만 그 궁합처럼 뒤에 백그라운드가 전통적인 음식에 맞는 뒤 바닥에 있는 그 질감이 오래된 바닥 같은 질감을 줌으로써 이 사진의 완성도는 훨씬 탄탄해지는 거죠. 그것으로 저거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이야. 저거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저거 먹으면 참 좋겠네? 라는 어떤 생각, 먹으면서도 옛날을 떠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생각도 들겠죠?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토리가 들어가요. 멸치. 이 멸치는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된장찌개 속에 들어가는 멸치 정도 될 거예요. 멸치에서 엄마 냄새가 났다. 이걸 제가 찍으면서 저 상자를 일부를 자르고 나머지 밑에 부분에 여백을 남겼어요. 이유는 여백이기도 하고 저런 글씨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바닥에, 지저분한 바닥, 땅바닥에 놓으니까 저한테 의뢰하신 대표님 이런 얘기 했어요. 작가님, 너무 지저분해 놓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지저분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찍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죠. 뭐냐, 이거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된장찌개 속에 들어갔던 멸치를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땅바닥에다가 글자를 썼던, 막대기를 썼던 그 글자의 느낌으로 바보 멸치에게서 엄마 냄새가 났다, 이걸 썼어요.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명확하게 찍는 것은 너무 딱딱하고 건조하고 사람의 시선과 정서의 공감을 느끼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아까 책을 만들었던 섬 이야기도 섬에 가면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한 곳에 여행을 갔다 왔고 그곳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해볼게요. 뭐냐면 한 장의 사진으로도, 조금 전에 멸치 사진으로도 이야기는 완성되지만 몇 장의 사진이 더 들어가면 이야기는 탱글탱글해지면서 재밌어집니다. 블로그에 글을 딱 쓴 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백작가식 여행의 기술. 저는 섬에 가면 이렇게 뭐 누구나 같이 섬에 가서 바닷가에서 함께 간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죠. 뭐 그리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맛집을, 유명한 맛집이라고 유명한 집보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유는 마을 사람들과 말을 걸면서 섬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곳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 식당으로 가는 길목에 밭에서 농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르신,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A라는 식당이 있다. 거기 가면 좋다. 그 A라는 식당 아까 오다 보니까 호객행위도 좀 하고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던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저한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곳에 주인이 어부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고기는 자연산이고 그의 아내는 손맛이 좋아서 음식을 참 잘한다. 속눈심 대고 가서 거기를 가봐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갔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횟감에 술 한잔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이 갔던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저 어르신이 그 가게에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반전 있지 않아요? 반전? 그래서 이 얘기를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고, 저는 사진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가고 싶대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 SNS에다 올렸더니 거기가 어디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걸 찾아갔대요. 왜냐? 음식이 맛있다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재밌었던 거죠. 거기를 찾아가서 저 주인을 만나서 악수도 하고 꼭 연예인인 것처럼 저 분을 찾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찍은 사진들, 저 음식과 저분의 사진이 예술적이에요? 대단히 멋진 작품성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너도 할 수 있어.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런 스토리가 진득하고 흥미유발도 하지만 그 오고 가는 정서 속에 신뢰가 가는 거죠. 이 포인트는 뭐였냐? 어부는 자신을 그라고 얘기했어요. 그라고. 3인칭. 자기 아내를 그의 아내라고 얘기했어요. 참 재밌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객관성. 이것을 자기 1인칭으로 보지 않고 3인칭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풀으니까 이야기는 좀 더 탱글탱글해졌던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진에 대한 것, 지금까지는 제가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사진과 관련된 의미들, 스토리들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진적인 부분에 백작가식 개똥 철학이 좀 들어가고 백작가가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동해 정동진에서 아침에 해가 뜨고 있는 장면을 한 여인이 자기 스마트폰에 찍고 있는 것을, 스마트폰을 제가 또 찍은 거죠. 이 느낌들 사진을 또 찍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은 가로입니까?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세로입니까? 여러분의 사진 찍기는 가로를 많이 찍습니까? 세로를 많이 찍습니까? 가로를 많이 찍었다면 세로도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더 달라질 겁니다. 세로로 많이 찍는 분은 가로로 찍어보세요. 생각의 전환이 됩니다. 세상은 가로인가 세로인가? 세상은 넓죠? 둥글죠?
넓다라고 해서 그 넓이라는 게 꼭 가로로만 간 건 아니잖아요. 자, 세로로 찍었다면 가로로 한번 찍어보시고, 가로로 찍었다면 세로로 찍어보세요. 생각의 전환은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시작됩니다. 자, 사람을 넣거나 피사체를 넣거나 어떤 걸 넣을 때 어떻게 넣는지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사진의 대단한 어떤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정도 넣으면 50%는 먹고 들어가요. 50%는 먹고 들어간다. 어떻게 하느냐? 가로 3등분, 세로 3등분을 해서 거기에 십자가 만나는 부분에 피사체를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보드를 타고 있는 젊은이, 오른쪽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넣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3등분, 가로 세로 3등분 했을 때 만나는 부분, 그 지점에 넣으라는 거죠. 이 지점에 넣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위대한 작품이고 대단하고가 아니라 이게 평균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어디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의 방식, 이걸 써보다가, 이런 방식을 써보다가 여러분이 또 시선을 끌거나 흥미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의 방식을 쓰십시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것은 제가 드론으로 찍은 장면이지만 이것도 아까 그 위치에 놨잖아요. 이것도 제가 어디에서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사진인데 그곳에서 사진을 셀렉턴, 베이스턴 사진으로 고른 사진들이 대부분 이 사진이었어요. 어떤 사진? 풍경만 있지 않은 사진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꿈틀거리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있었던 자리에는 틀림없이 그 위치에 제가 그것을 놨다는 거죠. 자, 꼬마와 등이 보이는 어른들과 꼬마, 이것은 크다라고 해서 시선이 큰 데로 가지 않습니다. 작지만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크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의 얼굴이 보였고 아이의 옷의 색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선은 아이에게로 갔죠. 그래서 아이와 연관된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대비를 통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은 우리의 시선을 끌지만 두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양가에 있는 저 아이들이 눈을 감거나 아웃포커스 되거나 시선이 흐려지는 그런 장면을 놓고 그 대비적으로 아닌 것 속에 이걸 집어넣은 거죠. 아닌 것 속에 이렇게 갑니다. 스피드, 때로는 흔들림, 이것도 우리가 흔들렸다고 해서 사진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흐린 것에서 선명한 곳으로 시선이 가고 저렇게 사람들의 몸짓을 보면서 그 속으로 시선이 끌려가게 하는 것들, 시선의 변화라고 했어요. 뒷모습. 우리는 항상 앞모습만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뒷모습이 주는 메시지도 강력합니다. 시선의 변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만 새의 눈, 뭐 장비 좋잖아요. 드론으로 찍을 수 있고 내지는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높은 지대에서 밑에를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리고 카메라를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찍죠. 약간 엎드려서 찍을 수도 있고 약간 끼어뚱하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씩 다른 그런 느낌 속에서 변화를 주는 것, 가로냐 세로냐 어디서 보느냐, 이런 것들도 사진 찍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찍기는 어떤 방법이라고요? 사진 찍기는 시선 끌기 게임이다. 어떻게 더 시선을 끌게 할 것이냐, 이게 강력한 메시지죠. 자, 이걸 한번 또 읊어볼게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음식은 찍으면 먹고 싶어야 되고, 장소는 가고 싶고, 사람은 만나고 싶다.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은 싶다에 싶다. 바람, 욕구, 욕망, 이것을 채우는 방법으로 심리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역지사지해서 여러분이라면이라는 시각으로 한번 보는 거죠. 사진은 객관적입니다. 사진은 역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 보시죠. 이건 제가 여행을 다녀다가 묵었던 장소를 찍었던 거예요. 이 장면을 찍어줬더니, 이런 장면을 찍어줬더니 여기에 있는 주인이 깜짝 놀라요. 작가님, 제가 여기 10년 정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찍은 거예요? 이건 어떤 테크닉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No,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건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그곳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찍었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찍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었을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으로 아무리 카메라가 좋거나 테크닉을 써도 절대 그 사람은 사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꽃이라 불렀더니 내게로 꽃이 되어 왔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는 하나다. 세상의 모든 건 진리인 거죠. 피자 한 판에 반을 내서 한쪽으로 밀고 나머지 여백을 뒀을 때 그 여백으로 들어오는 상대의 마음, 내가 있고 너가 있어서 같이 하나가 됐을 때 달라진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음식. 자,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식당의 간판에 이 음식을 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먹고 싶게 만들잖아요. 아까 식당 어부 주인이 저한테 제가 얘기했던 호객행위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드세요.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좋게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아까 그 주인이 얘기했던 그라는 3인칭 기법은 아주 세련된 기법이었죠.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정적으로 얘기해줬던 그 방식. 음식은요 맛있어 보이면 먹고 싶어져요. 무슨 얘기죠? 저 음식을 봤을 때 침이 고여요. 침이 고이면 저 음식을 먹었을 때 침이 고였다는 것은 나는 정말로 저걸 맛있게 생각하고 있고 저거를 맛있게 먹을 거야 라는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선입견과도 같아요.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좀 실수해도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거죠. 하나 예를 들을까요? 선볼 때 선보는 사진이 너무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진하고 다른 나를 봤을 때 그 사람은 계속 자신이 판단했던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톤 앤 매너하고 똑같아요. 저 음식이 저곳에 있었을 때 저 음식스러운 거예요. 전통스럽거나 아니면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주의적인 밥상이다 했을 때 그거고 어우러졌을 때 그것이 더 그것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군인이에요. 군인이라면 군복을 입어야겠죠. 그래야 군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추리닝이 있거나 사복을 입고 군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군복을 입거나 소총을 들거나 뭐 내지는 뒤에 뭐 탱크가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그 사람을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죠. 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컨텐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그 이미지 속에서 벌써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은 여러분을 긍정하게 돼 있어요. 반은.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감이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될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시점부터 나는 안 돼. 나는 못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은 그에게 임파워먼트, 힘을 주는 거죠. 저는 강의를 뭐 약간 자기를 폄하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백작가의 사진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존감을 불러일으키는 강의를 많이 합니다. 꼭 그 사람을 찍지 않아도 사진 속에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그에게 힘을 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 제가 한번 들렸던 카페인데 이 사진을 사람들이 보여줬더니 가고 싶대요. 이거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알았던 곳이어서 이름을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찾아가지고 SNS에다가 이름을 올려줬던 일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장소는 찍으면 가고 싶어야 되고 사람을 찍으면 보고 싶어야 해요. 음식 사진은 먹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싶어야 되는 거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고 싶어야 되고, 그 사람과 거래를 하고 싶어야 되고, 먹고 싶어야 되고, 갚고 싶게 하는 그 사진 촬영법은 제가 바로 이 포인트 전에 만들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찍으면 진지하고 그것에 애착을 갖고 그것이 내가 아니라 상대까지도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진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빛이란 언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석양이에요. 해가 떨어지고 있는 붉은 태양이 사그라지고 있는 모습, 밤으로 가는 블루톤, 가로등, 가로등이 비춰져 있는 오른쪽의 건물, 밑에 희미하게 보이는 느낌들. 이 프레임은 어떻게 보면 경기장이에요. 막 아우성거리는 것들을 어떻게 배합해서 어떤 얘기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줄 것인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운동장이에요. 여러분도 보세요. 축구장, 탁구대, 권투, 링, 웬만한 것들이 다 사각이에요. 사각. 카메라도 사각이고, 이 사각의 링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감자입니다. 감자. 여기 빛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 감자가 아주 맛있어 보이게 된 느낌은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들어온 그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 포인트 드립니다. 이건 뭐냐? 창가에서 들어온 빛이에요. 창가에서 직사광, 직선이 바로 빛이 비춰진 것이 아니라 창가로 은은히 들어온 그 빛이 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고, 어머니의 손길이 떠오르고, 고향이 떠오르고, 이런 것들을 만들게 했던 그것이 바로 이게 빛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빛은 언어다. 보이는 대로 찍어요. 그런데 빛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중요합니다. 자, 좌측은 내가 자고 일어난 아침의 침대. 아주 편안하게 자고 일어났다는 그 부분의 느낌들, 부드럽게 들어오는 빛, 그것이 안에 바닥에 쭈글거리는 느낌까지도 내 흔적을 보여주는 제목, 흔적일 수 있어요. 평온한 밤, 즐거운 아침,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가운데 있는 저 잎사귀에 비춰져 있는 이 빛과 저 뒤에 비춰져 있는 그림자, 뭔가 잎사귀라는 이 느낌을 사물로 보고 그냥 우리와 소통할 수 없는 걸로 보지만 계속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피사체로, 나와 소통할 수 있는 피사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태양이 비춰지죠. 그래서 그 안에 비춰져 있는 그 느낌의 저 햇살이 나에게 계속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든다. 자, 빛은 강력한 언어입니다. 빛은 강력한 언어예요. 어떤 거에서? 빛의 색깔, 질감, 빛의 방향,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다양한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강력한 거죠. 강력한 언어입니다. 제목, 과정이 필요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구도, 어디다 피사체를 놓을 것인가? 피사체로 떨어지고 있는 빛이 어떻게 그 피사체를 보여줄 것인가? 음식, 장소, 사람 할 거 없이. 그런데 농부가 맛있어 보이는 과일을 한 상자를 들고 서 있어요. 그것도 그 농부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 있는 이미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 과일이 어떻게 수확됐는지 과정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봄에 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꽃이 펴요. 열매가 맺고 거기에 땀 흘리고 있는 농부의 얼굴이 보여요. 이 과정을 다 보여줬을 때 그 농작물, 그 상품, 그 과일, 그 곡식이 그 사람의 정성까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 장의 사진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글과 과정과 이런 여러 가지가 조합되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조합돼서 상대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진이라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필요해. 반려동물 수학여행을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반려동물이 수학여행을 갔어요. 여러분들이 뭐 반려동물을 키우고는 있으나 수학여행 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거는 제주도에 전 세계를 빌려서 반려동물들이 수학여행을 가고 있는, 공항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반려자, 제주도에 도착해서 산책을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체험하고 있는 곳을 같이 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저녁에는 캠프파이어와 조곤조곤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들, 같이 함께할, 반려동물과 반려자가 함께할 텐트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아침에 같이 가족과 같이 움직였던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을, 다녀온 이 반려동물은 집에 와서 노곤하게 쓰러져 있는 저 모습들,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저렇게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려동물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반려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즐거운 수학여행이 됐는지를 저 마지막 사진 한 장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말로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농부의 씨앗과 새싹과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어 있고 농부의 땀방울이 맺혀 있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SNS 하시잖아요. SNS에 블로그의 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공감하게 되는 거죠. 공감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자, 결과보다 과정이 신뢰다, 믿음이다. 너도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케팅 사진. 사진이라는 도구는, 저는 사진가여서 제가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라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전 국민 사진작가 시대. 전 국민 사진작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전 국민 사진작가 시대. 사진이라는 도구의 매력은 뭐냐? 사진은 딱 보면 이해가 돼요. 딱 보면 이해가 돼. 시선이 끌리는 언어입니다. 사진이야말로. 자,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박수 치는 장면이 있어요. 박수 치는 장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케팅의 기본은 관심이며, 시선 끌기죠.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고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그 기본적인 그 자체, 그 태도가 아니면 절대로 기술로 상대의 마음을 나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코. 자, 제가 한번 저를 칭찬해 볼까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 제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사진은 아니지만 강의에 딱 들어갈 알맞은 사진을 썼어요. 저는 아주 멋있는 사진작가라고 생각해요. 제 직업은 훌륭합니다. 저는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런 일을 합니다. 오늘 이 명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삶은 즐거운 겁니다.